근택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사무실 창으로 보이는 빌딩을 바라보며 멍하니 하얀 연기를 내뿜고는 다들 뭘 먹고 사는지 벌써 길거리의 가로수는 한 입 두 입 낙엽을 흩날려 짙은 가을을 보여주고 오가는 사람들도 언제 여이름이었냐는 식으로 옷의 두께도 많이 두꺼워져가는 10월 중순의 하루였다. 때르릉. 권태의 침묵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자 근택은 놀란 듯 깜짝 일어섰다가 비로소 전화가 왔음을 느끼고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여보세요? 나야. 준호. 어때? 재미는 있어? 재미는 무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 무슨 좋은 일 있냐? 둘은 일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준호가 우리 친구들 말야. 오랜만에 모여서 놀러 나가자. 놀러. 어디로? 준호의 말인즉 4명이서 가을도 되고 했으니 강원도로 단풍 구경도 하면서 바람 쐬러 가자는 제안이었고 근택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니 요즘 바쁘지도 않고 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고 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떠나서 일요일 날 돌아오기로 약속하였다. 정희는 민진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이미 안에는 개원들이 여러 명 모여 과일을 입에 넣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정희가 들어가자 여러 명이 어서 오라는 등 과일을 먹어보라는 등 인사하고 이야기하던 수다로 다시 넘어갔다. 아줌마들의 이야기 주제는 한정되어 있다. 누구네 남편이 바람 피웠니? 길거리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봤다느니 누구네 집에는 공부를 잘한다더니 이유가 뭐냐? 과외 선생을 소개시켜 줄 수 없느냐? 배추값이 올라 김장 준비가 걱정된다느니 등등. 일상사에 관련된 모든 일이 수다의 소재에 올랐고 정희도 곧 그 대열에 참가했다. 갖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개원끼리 모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이번 달 말에 개원끼리 단풍 구경 가자는 제안을 했다. 정희는 남편과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애도 챙기고 해야 하기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식사는 했어요. 먹었어. 모임 있다고 하던데 일찍 들어왔네. 정희는 단풍 구경 간다고 말하기가 좀 뭐해서 어렵사리 개원끼리 놀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다녀와. 그동안 바빴잖아.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의외로 남편이 순순히 동의하는 바람에 정희는 한 걱정 놓았고 가벼운 설레임에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서야 잠이 들었다. 근택은 친구들과 4명이서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다. 설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곳곳에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이 차창으로 보이고 논에는 이미 수확한 후라 덩그러니 비어있는데 군데군데 집단더미만 쌓여있어.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 여유로움을 맛보고 무엇보다 일에서 벗어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정희는 다른 4명과 함께 5명이 열차를 타고 설악을 향한다. 개원 중 일부는 일이 있어 안 되고 일부는 집안 사정으로 이렇게 5명이 가게 된 것이다. 열차의 차창으로 보이는 치악산의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가을의 강물빛도 차가운 투명함을 지녔다. 언제 이런 한가로움이 있었는지 아득하여 생각도 잘 나지 않는다. 근택일행은 도착하여 콘도의 여장을 풀고는 예전처럼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운 후 어두워져 오는 길을 헤쳐나가 매운탕이 맛있을 것 같은 음식점으로 들어가 소주를 주문했다. 모두가 술에는 강에 소주 몇 병쯤은 거뜬했다. 정희 일행도 도착한 후
콘도에 짐을 내려놓은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야 정말 단풍 구경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한 음식점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수다는 여전히 그녀들을 따라다녔다. 근택 일행은 몇 병의 소주를 비운 후 뭐랄까? 하다가 놀기 좋아하는 준호이 제2로 나이트로 향했다. 요즘은 나이트도 젊은 층이 주류라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들이 가기에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곳이라 별 망설임은 없이 들어가니 8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단풍 행락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뿌연 담배 연기를 뿜으며 술을 마시고 번쩍거리는 조명 아래 무대에서는 춤꾼들의 열기로 가득 메워져 있다. 근택 일행은 자리를 잡고 맥주와 안주를 시키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잘 왔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어색함은 있어도 옛날이 생각났다.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한 잔을 걸치자 아까 먹은 소주에 곁들여져 제법 취기가 도는데 놀기 좋아하고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여 그쪽으로 이른바 도같은 기태가 웨이트를 부르자 웨이트는 곧장 달려왔다. 기태가 지폐를 집어주며 귀속말로 뭐라고 말하자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사라졌던 웨이터가 다가와 기태에게 뭐라고 하자 기태는 일행을 둘러보며 여자들이 있는데 약간은 나이가 든 아줌마들이라고 하는데 어때? 근태 일행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이없어 하자 기태는 여자는 자고로 젊은 여자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나이가 든 아줌마들이 훨씬 재미있고 훨씬 낫지 하면서 웨이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기태의 바람기는 단풍놀이에서도 당연히 발휘되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후 기태가 돌아와 저기 여자가 4명이 있는데 나이가 우리보다 좀 많은 아줌마들이다. 좀 나이가 많으면 어떠냐? 일단 승낙을 받았으니 거기로 자리를 옮기자 라고 말하자 일행은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여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착석하고는 인사를 나눴다.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근택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희도 역시 더하면 더했지? 근택에 못지않게 놀라고 말았다. 형수님, 삼촌, 둘이 놀라서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준호가 알아채고는 근태가 너 아는 분이야. 근택은 순간 우물쭈물하다가 이미 눈치채이고 말았기에 얼떨결에 등 조금 아는 분이야 하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준호는 어떤 사이인데 순간 근택과 정희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형수와 시동생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응질 때문에 알게 되신 분이야. 근택은 겨우 둘러대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형수를 만났다는 것이 당황하게 만들었고 근택의 이런 모습을 형수한테 들켰다는 것이 큰 치부를 보인 것 같아서이다. 정희 역시 남편한테는 개원끼리 단풍놀이 간다고 해놓고는 나이트 부팅에서 시동생을 만났으니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근택에게 다가왔던 형수의 모습이 졸지에 이렇게 전락해버리다니 정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부끄러움이 교차한다. 아까 부팅하자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필 시동생을 만나다니 정희는 올해 43세이다. 근택은 36세. 근택과 근택의 형님과는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근택의 부모님이 늦둥이로 둔 자식이라 형님과는 나이 차이가 제법인데 형수와도 7살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근태는 형수를 잘 따랐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집안의 대소사는 대개 형수님이 챙기셨고 후덕한 면모와 자상함으로 근택에게도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근택이 취기가 조금 돈다. 시동생과의 만남으로 당황했던 정희도 시간이 조금 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까 맛본 한 잔의 술이 긴장을 늦춘다. 정희도 근택이 싫은 건 아니다. 자신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무던하고 체격도 좋아 내심 근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이지만 말이다. 밤도 깊어져 11시 정도가 되었을까? 모두들 일어섰다. 벌써 모두들 많이 취해 있다. 기태는 별로지만 준호는 걸음을 비칠거리며 걷고 정희 일행도 오랜만에 해방이라 그런지 제법 술이 된 것 같아 보인다. 밖으로 나가자 미리 이야기가 되었는지 준호는 파트너와 함께 근택 일행이 여장을 푼 콘도로 간다는 말을 남기며 사라지고 기태 커플은 여자 일행이 묵는 콘도로 향했다. 다른 친구도 파트너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근택과 정희 둘만이 덩그러니 길거리에 남아있다. 날씨는 제법 쌀쌀하고 밤 기운도 차다. 술을 먹은 뒤라 그런지 갑자기 오한이 든다. 어떡하죠? 다들 사라져 버렸네요. 갈 데도 없고. 형수님, 어디 묵을 데를 찾아보죠? 2개 얻으면 되니까. 정희가 말없이 끄덕이자 근택은 취기가 도는 형수를 부축하고 숙박을 찾는데 단풍 계절이라 구하기가 만만찮다. 벌써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아도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모텔에 가서 방이 있느냐고 묻자 다행히 있다고 한다. 근택이 웬일이냐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2개 달라고 한다. 종업원이 힐끗 쳐다보고 1개도 간신히 남았는데 2개가 어디 있느냐며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대하자 근택이 뒤돌아보며 형수의 동의를 구하고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정희는 술김에 묘한 기분이 든다. 젊어서 남편과 2번 가보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외간 남자와 그것도 시동생과 함께 모텔에 들어오니 기분이 묘해진다. 이름이 풍기는 의미도 그렇거니와 시동생과 함께라니 설사 아무 일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이다. 형수님, 오늘 일이 꼬이게 되었네요. 저도 형수님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니 없던 일로 생각하고 편하게 주무세요. 제 아내한테는 아무 말씀 마시고 아무튼 면목이 없습니다. 삼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동서한테 얘기해요? 삼촌도 형님한테 아무런 내색도 말아주시고 비밀로 해주세요. 네, 잠을 청한다. 하지만 잠이 올 턱이 있는가? 정희도 근택도 오늘 저녁이를 생각하자 부끄럽고 민망하다. 다만 형수와 시동생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서로가 잠든 척 할 뿐이었다. 옆이 형수를 보니 잠이 든 것 같다. 근택은 형수를 바라본다. 참 이쁘게 생기셨다. 형수는 나이는 좀 들었어도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약간 살이 붓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근택에게는 좋아 보였다. 근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희는 잠결에 의식을 되찾아 갔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남편인가? 했으나 여기는 집이 아니란 것을 깨닫자 살며시 눈을 떠보니 세상의 시동생이었다.
모든 상황이 일순간 이해가 되었다. 순간 복잡하게 머리는 돌아갔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할까? 아니야. 정희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았다. 우리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